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역시나 종목 고민들 굉장히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가도 될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지 더 사야 될지 고민되실 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시죠. 그래서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꼼꼼히 체크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깊어지고 있는 하락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지수가 오늘은 코스피가 1.94%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은 조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2.8% 정도로 조금 깊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거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증권방송을 이것저것 좀 돌려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도 종목 추천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종목 추천을 할 때 보면은 앞에 항상 이런 말이 듣더라고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종목은 괜찮을 겁니다. 이런 섹터는 괜찮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를 한번 사보는 거, 모아가는 거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약간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서울대를 가는 방법이 수능을 망치지만 않으면 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건강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나빠지지만 않으면 오래 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올라갈 거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전문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와도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섹터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려왔었던 식음료 파트라든지 제약 바이오 파트라든지 이런 쪽들이 저는 훨씬 더 유망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장에서 지수가 이렇게 빠져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정배열이고 올라가는 기업, 지금 옆에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 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기업 사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공평하다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갔던 종목은 장 좋을 때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장 안 좋을 때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나? 장이 좋을 때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만약 지수가 바닥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잡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꼭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정배열인 종목으로 내가 옮겨 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목이 물려 있어도 괜찮은 기업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좋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물려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괴로워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지수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안 물려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 한번 해보면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신저가 종목이 5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가라는 거죠. 지금까지 거래됐던 가격 중에서는 제일 저가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샀던 사람들 전부 다 물려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이 500개가 넘는다는 것은 적어도 최소 2,000개가 넘는 이 시장에서 종목에서 500개의 종목이 신저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저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한번 해보면 전체 종목의 25% 정도가 신저가다. 그러면 들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로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한다면요. 삼성전자도 우리가 지금까지 9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8,000원까지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1년 반 만에 신저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근 1년 반 적어도 지금 58,000원짜리가 2021년 초 정도부터는 58,000원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한 번이라도 사봤던 사람, 한 주라도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려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게 얼마에 물려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계좌도 물려있고 내 계좌도 물려있는데 너는 몇 프로의 손실이고 나는 몇 프로의 손실일까를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로 예를 들었을 때 9만 원이 예를 들어서 5만 원까지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44%의 손실이 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6만 5천 원부터 사서 지금 더 내려갔을 때 40%면은 4만 원대 조금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3만 8천 원까지 가야 48% 정도의 손실이 날 것 같은데
요 정도 내려갔을 때 9만 원에 산 사람이 탈출이 쉬울까? 아니면 아래쪽에 산 사람이 물려서 탈출하기가 쉬울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너도 물렸고 나도 물리긴 했는데 나는 지금 현재 38% 물려있는 중이야. 나는 지금 현재 20% 물려있는 중이야 라고 했을 때 20% 물려있는 사람들은 탈출하기가 훨씬 더 다음 반등에 뭔가 좀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저기 9만 원대나 8만 원대 사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물려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에 사서 물려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다른 예로 들어본다면은 아모레퍼시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나 물렸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신저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40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물리는 사람들 69%의 손실이고요. 저 꼭대기에 사서 물리는 사람도 57%의 손실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사서 물리는 사람들도 손실이죠. 당연히 지금 36%의 손실권 또는 30%의 손실권이 와 있는데 누가 탈출이 하기가 쉬울까? 자, 가로선으로 매수가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더니 어디가 탈출이 좀 쉬워 보입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지나갈 수 있는 제일 먼저 지나갈 수 있는 자리는 바로 18만 원대가 될 겁니다. 30% 물리는 분들이죠. 그리고 지수라는 것은 결국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고점까지는 거의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8만 원에 사서 30% 물려있다는 분들은요. 지금 당장은 괴로울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바로 수익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이고요. 저기 30만 원대 사가지고 50%, 60% 물려있는 분들은 겨우 본전 찾을 수 있는 또는 40만 원대 사서 물리는 분들은 아예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사서 물려있냐가 미래를 바꾼다라는 이 현실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 물렸어, 너 물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사서 물려있느냐. 이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인데 아모레퍼시픽은 25만 원 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25만 원 이하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물려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려있는 이 상황은 왜 생기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극도로 지금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의 약간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 공포감들과 반대매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나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겠죠. 그러면 반대매매가 오늘도 이렇게 만약에 저점을 깬 상태로 2394포인트, 2400포인트 이하에서 마무리가 된다면요. 내일 또 반대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부터 시가가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고 반대매매가 또 9시, 10시, 오후 2시에 반대매매가 3번씩 나오게 되는데 그 반대매매들로 인해서 또 주가가 뚝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손절을 부르고 반대매매가 나오고 손절이 부르고 반대매매 나와서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은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아니고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과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나는 장마 피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면은 장마 어쨌든 겪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식을 하기로 시작을 했으면 이 하락장은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매도 심리는 지금 극도로 발달되어 있고 매수 심리가 죽어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나빠서 떨어지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아서 단순히 심리가 안 좋아서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몇 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야 되지 않나요? 세력들이 지금 그걸 원하는 겁니다.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주문을 넣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절해야지 라고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방송을 전 국민이 본다면 어떨까요? 전 국민이 보면 안 돼요. 이대리 정말 죄송한데요. 전 국민이 보거나 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모두가 보게 되면은 안 팔고 서로 버티면 서로 힘들어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팔 사람들 빨리 팔아야 이 하락이 끝이 납니다. 근데 적어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팔지 마라 이거예요. 굳이 지금 털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점, 아주 저 초고점에 사신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 다시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든 저는 다시 뭐 2800
2,800포인트라든지 3,0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착안을 하신다면은 지금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 반등을 위한 하락이기 때문에 버티기만 한다면 그 다음 반등 때 손실을 줄여서 또는 본전에 가깝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손절내서 나오면은 60%인데 시간 기다리면은 얘가 60% 손실권에서 뭐 70%, 80% 내려갔다가도 다시 30% 손실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손절하실 겁니까? 80%대 안 팔면 되잖아요. 30%대 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줄여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절대 털리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방송에서 여러 종목들이 추천은 나오는데 저는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만 넣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지수가 다 끝났구나, 하락이 끝났구나 싶을 때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특히나 지금은 정배열인 종목은 반드시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우직하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이 힌트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죠. 내 종목도 지금 지수가 안 좋을 때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건가요? 네, 있겠죠. 그런 부분들 제가 체크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꼼꼼하게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 수고 많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전력 23,000원에 50%예요. 네, 한국전력 23,000원에 50%. 예.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사실은 25,000원대 이하에선 전 다 똑같다 생각을 해요. 뭐 25,000원에 샀든, 24,000원에 샀든, 3,000원에 샀든, 21,000원에 샀든, 20,000원에 샀든, 19,000원에 샀든 다 필요 없고 그냥 25,000원 이하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25,000원 이하에 사서 나중에 3만 원, 4만 원대 팔기만 하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갖다가 뭐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지금 당장 차트가 올랐다 내렸다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서 투자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그리고 장기 투자의 어떤 기본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고 그냥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근육맨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헬스 해가지고 막 진짜 근육 우락부락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한 달 했는데 운동했는데 뭐 근육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헬스 트레이너한테 가가지고 헬스장 관장한테 가갖고 내 몸이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한 달 가지고 답도 없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운동도 꾸준히 그냥 우직하게 하다 보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사실은 장기 투자인 거죠.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했다고 해서 내가 변화가 크게 극적으로 생기지 않을 거고 오늘 했다고 해서 내가 뭐 근육통이 안 온다 또는 근육통이 온다 그것 때문에 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을 잡고 내가 아우 오늘 또 떨어졌어 오늘 좀 올랐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명백히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그리고 이 기업 전기 요금을 인상할 때까지는요 그냥 무시하고 가져가야 되는 기업이에요. 상담할 이유가 없고요. 이런 종목을 상담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한국전력은 독점 기업이에요. 전기는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 거 쓰는 것도 아니고 저기 뭐 북한 거 쓰는 것도 아니고 중국 거 쓰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자체 생산한 이 전기를요 전 국민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은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결국은 이 적자는요, 결국 메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 거고 적자를 계속해서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면은 이 회사 지금 배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적자가 나는데 요금을 안 올려? 적자가 나는데 지금 수를 안 쓰고 계속해서 똑같은 동결 때리고 임금 많이 줘야 된다, 사람 더 많이 뽑아야 된다면 이거는 회사 돈 빼돌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배임 혐의에 당연히 걸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진들과 지금 운영진들은 굉장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 생각하고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업이어서 이렇게 저점에 내려와 있을 때 저는 모아가기가 상당히 좋고 그냥 1년, 2년, 3년 뒤에 그냥 수익 났을 때 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뭐 19,000원 떨어지든 18,000원 떨어지든 전 그건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25,000원 이하로는 다 똑같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좀 더 싸게 들고 있다면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그러면 23,000원에 50%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선 비중을 조금 들어갔다가 내려가면 더 많이 사야지라는 계획이 조금 더 장기로 볼 때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줄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본전쯤이라던가 온다 하면은 25%까지 줄이신 다음에 2만 원대 가깝게 또는 2만 원 이하에서 50%까지 비중을 늘리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100% 비중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장기로 계획을 잡고 올라오지 않으면 쳐다도 안 본다. 올라오지 않으면 난 이거 상담 안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한 1년 가지고 할까요? 1년 가지고 답도 없습니다. 답도 없어요. 예, 멀리 보시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물론 1년 안에 올라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1년 안에 뭐 6년 안에 뭐 6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기한을 정해버리면 내가 힘들어요, 그냥. 예, 예. 네, 그래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요, 오리온 오리온 10%에 12만 7,500원입니다. 12만 7,500원에 10%를 들고 계세요? 네. 네. 일단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흐름을 잘 한번 봅시다. 오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을요. 흐름을 한번 쫙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주가가 두 번의 변곡이 있었어요. 한 번 산이 있었고 뒤에 한 번 또 산이 있어요. 그죠? 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약간 중간보다 약간 위쪽 제 지금 손가락 보이세요? 네네. 네, 요 언저리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인데 어때요?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네.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아주 이렇게 흐름을 잘 타고 가고 있어요. 올라갔을 땐 좋다는 뉴스밖에 없고요. 내려갔을 때 안 좋다는 뉴스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보통은 위쪽에 사게 되는 이유가 좋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겠죠. 네. 아래쪽에 사는 것은 안 좋다는 뉴스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래쪽에 사가지고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는 게 좋다 할 때 사지 말고 안 좋다 할 때 사야 싸게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좋다고 하면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좋다 하다가 보면은 다시 보니까 이거 좋은 거였네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게 보통의 주식의 원리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주식을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를요,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내려갔을 때 사야 올라갈 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절대로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내려갈 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문현진 멘토님이 뵙기 전에 샀는 거라서 네. 그 이후로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러면 좋아합니다. 지금 여기서 아래쪽에서 우리가 사서 모아간다라고 하는 게 유효하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죠. 오리온 같은 경우가 시금류 파트가 좋다 해서 작년 말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좋다 했잖아요. 제가 그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까지 사서 모아라. 모아가도 된다가 내려가면 더 사버려야지. 뭘 걱정을 하느냐. 매수가 낮추기만 하면 된다. 8만 원까지 내려가면 그냥 8만 원 그냥 뭐 왕창 사야지. 6만 원 갔다. 아이고 그럼 100% 사야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려요. 시급료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저도 지금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시청자님도 오늘 밥을 드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에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다른 거, 뭐 스마트폰 바꾸는 거, 핸드폰 바꾸고, 뭐 TV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이런 거는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바꾸자라고 하지만 먹는 건요, 여유가 있을 때 먹자고 하지 않아요. 먹고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다른 거에 매출이 좀 떨어질지언정 식량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식량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올해도 가뭄이 굉장히 심한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네. 그래서 채소값이 지금 막 2배 올라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 뭐 농사도 지금 흉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급자족이 원래 안 되는 식량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흉년까지 온다? 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식량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간은 이 기업의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더 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사셔서 12만 원 아직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밑에 샀으면은 매수가가 낮아졌으니 지금 수익권 또는 본전이라도 딱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는 자리라 생각이 들고요. 9만 원까지 만약에 혹여나 밀려준다면은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비중을 20% 또는 30%까지 늘리시길 바라고요. 30%까지 늘렸는데 만약에 이게 6만 원, 7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는 다른 종목 손절해서라도 60%까지 비중을 늘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5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100% 사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게 저는 막 좋은 기업이에요. 예, 추가는 막 꼬집고 해서 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못했었거든요. 네, 잘했습니다. 잘 참으셨고 이번에 한번 떨어지면은 이제 꼬집지 마시고 추가하면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거 지금 언제까지 들고 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지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또 내일까 그냥 무시하세요. 올라가는 거 떨어집니다. 그냥 들고 있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안랩 안랩이고요.
98,000원에 네. 30%입니다. 98,000원에 30%요. 네, 네. 이제 우리나라 선거가 좀 더 남아 있을까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2년 후에 2년 후에나 선거가 있나요? 네. 예, 그럼 2년 뒤까지 가져와야 돼요. 2년 이거는 뒤까지. 지금 그 뭐 때문에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고 있는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이번에 뭐 국회의원 되시면 좀 올라간다고 해서 예, 일단은 지금 보면은 회사 대표가 누군지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이죠, 그죠? 네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 관련주로 이게 지금 계속 급등락을 했는데 선거가 끝나버리면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가 없잖아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급등을 하고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엉터리가 이런 정치 테마인 건데 어쨌든 기업의 뭐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그냥 관련되어 있으니까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선거 전에야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선거 전이니까 야 이거 뭐 지금 뭐 당선되면은 뭐 좋지 않을까. 당선된다고 해가지고 뭐 안내비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이제 와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뭐 모든 보안 프로그램은 안내 것만 쓰겠습니다. 이러면은 야 저거 로비한 거 아니냐 뒷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혜를 받아요? 수혜를 못 받아요 오히려. 근데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수혜를 못 받는데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들과 기대감들과 뉴스 이런 페이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2년 뒤에나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잡으신 거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냥 완전히 죽어 내려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한 번 정도의 반등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반등이 있다 없다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선거가 없으니까요. 선거가 없으면 얘는 그냥 주구장창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종목이거든요. 네. 예, 여기도 보시면은 2017년에도 뭐 선거 때문에 이제 대통령 나온다 했다가 들어왔다가 후보 사퇴하겠다 뭐 이렇게 단일화하겠다 하고 떨어져가지고 거의 근 1년을 올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네. 잠깐 올라왔다가 남북경협 이런 거 할 때 또 살짝 올라왔다가 또 떨어진 다음에 거의 근 1년, 2년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 튀어 올라오는 게 기대감, 이번에 대선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뒤에 한번 또 튀어 올라왔다가 나중에 또 안 올라와요. 그리고 이번에도 1년 뒤에 대선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튀어 오르기 때문에 2년 뒤까지 얘는 또 바닥에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2년 고생하시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하시거나 다음 반등 때 정리하시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85,0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고요. 혹여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반등으로 나온다면 저는 10만 원에 가깝게 그냥 바로 본전에 정리하시고 시간을 벌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뭐 장이 좋을 때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장 좋을 때 매매해야죠. 그리고 남들 수익에 배 아프니까 내가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이 안 좋을 때 너도 물렸고 나도 물렸으니까 이럴 때나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장이 안 좋으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장 올라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기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맞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 오후 8시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목을 어떻게 물려 있느냐가 전 다르게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테니까 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또 조언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 볼 텐데요. 대성창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가 3,800원에 25%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네요. 3,800원이면 그렇게 낮은 가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낮춰서 탈출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창업투자 이런 기업들이 급등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창업투자는 이 기업들이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이제 두나무라고 하는 우리 뭐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투자했던 그 지분이 부각이 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라든가 가상화폐 관련주로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급등이 되었는데 최근에 뭐 재미가 없죠. 비트코인도 지금 뭐 2,400만 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 막 6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내려가 있다 보니까 전 사실 비트코인도 주식도 지금 아직까지 둘 다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둘 다 이번 바닥이 아니더라도 이번 저점을 잡고 나면은 둘 다 급등세가 한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때 맞춰가지고 상승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정답이라고 하거나 뭐 제가 뭐 미래를 예언하는 건 아니라서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요. 그래서 일단 저는 2,500원짜리가 지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중이 이미 좀 많으신 편인데 이런 기업들의 비중을 막 50% 싣기에는 좀 불안해요. 방금 뭐 오리온 이런 거, 뭐 한국전력 이런 건 제가 100%까지 사세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업은 25%면 거의 뭐 마지노선 지금 채울 수 있는 비중의 가장 끄트머리까지 다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이걸 추가 매수해갖고 매수가 낮출 이유가 있을까? 한번 튀어오르면 힘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전 탈출할 기회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져가 보자. 지금은 2,500원이 지지가 되나 안 되나를 체크 한번 해보고 2,500원이 밀린다면은 조금 가벼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낮추기 위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무너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이거는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산중공업이네요. 수산중공업을 지금 또 매수를 하셨는데 보도록 할까요? 수산중공업 3,800원이네요. 똑같은 가격이네요. 두 분 뭐 친하신가요? 뭐죠? 3,800원에 10%를 매수하셨는데 종목을 헷갈리셨나? 왜 이렇게 샀죠? 자, 일단 3,800원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제대로 물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기업 같은 경우는 건설 중장비 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정세균 총리 관련주로 정치 테마로 올라왔던 기업이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당장 뭐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이것도 대선 때문에 올라왔다가 이제 최근에 뭐 지방선거 이때 또 한번 올라왔다가 이거 언제 올라올지 이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를 잡으시는 건 전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뭐에 홀린 것처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고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하고 싶은데 한번 상담 보고 결정하려고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이미 저는 결정이 나 있고 저라면 이거 지금 바로 오늘 같은 날 손절하고 치워버릴 것 같습니다. 꼴배기 싫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자괴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내가 나를 혐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홀려가지고 매수를 했지? 이건 나의 과오야. 이런 잘못은 난 계속 보고 싶지 않아. 나 하고 팔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불킥이라고 하죠.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자려고 누워있더니 갑자기 생각나서 이불 팍 발로 차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만 하더라도 몸소리 치는 것을 맨날 보고 있으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밝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꼴보기 싫네요. 그냥 손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 손절하고 싶을 때 하시는 게 정답이다.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보기 싫으면 내가 손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저는 바로 당장 손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다. 난 그냥 뭐 그래도 내 잘못 맨날 볼 수 있어요. 이불킥 맨날 발마다 할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은 2,9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반등 포인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반등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서 2,900원이 왔을 때 상담하시거나 오늘 손절하시고 자기의 잘못을 이제 잊어버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아차요. 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반응이 늦으시죠? 그래서 예. 지금 TV를 보고 대화를 하시면은 저랑 대화가 안 됩니다. 전화로 네네. 하셔야 되고요. 기아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700원에 100%요. 얼마요? 27,700원에 100%. 7,700원. 27,700원에 100%요? 예, 근데 5% 가지고 샀다 팔았다 했어요. 그래서 단가가 올라갔어요. 네. 혹시 가격이 27,000원 맞나요? 지금 현재 기아가 75,000원이거든요. 2000년 초에 4월 달에 샀어요. 2000년 초에요? 네네. 그럼 파세요. 왜 들고 계세요? 팔아요, 지금? 수익 많이 났잖아요. 2만 원 맞잖아요. 20년 초에 사신 거예요? 예, 20년 4월 초에요. 그러니까요. 20년 4월 초 저기 코로나 때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왜 이거 고민하고 계세요? 그냥 빨리 팔고 치워버리면 되지. 그래도 한 10만 원까지 갈까 하고요. 뭐 10만 원까지 갔잖아요. 2021년에. 근데 제가 살 줄은 알아도 팔 줄을 몰라가지고요. 그럼 주식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하는 방식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죠. 살 줄 알고 팔 줄 몰라도 괜찮은 기업.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면서 나는 멀리 보고 뭐 한 30년이든 40년이든 이렇게 들고 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정말 떼돈을 버시고 성공하신 대표적인 분으로는 워렌 버핏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 같은 분은 이제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으면서 그 자산의 가치가 점점 증가하는 걸 가지고 그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또 다른 종목을 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 그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집값 오르면 그거 담보 대출받아서 약간 갭 투자 형식으로 여러 가지 다주택으로 막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식으로 정말 장기로 가져가면서 이 자산을 난 이용하고 그리고 기아라는 회사가 난 정말로 앞으로 일취월장하게 뭐 정말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이게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팔 이유가 없는 기업인 것 같아. 매년 배당도 받을 거고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난 여기에 대해서 또 담보대출 받아서 또 다른 투자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정말 큰 뜻과 큰 마음과 정말 멀리 보시는 그런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기아차 이거 지금 안 파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제가 네. 틀린 거죠. 그런 분한테 제가 지금 팔아야죠 뭐 하세요라고 하는 게 상담이 이상한 상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한 2, 3년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2, 30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 내가 지금 뭐 2, 3년 볼까요? 지금 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주식이라는 회사, 이 기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마음, 큰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걸 그냥 사서 팔면서 차익을 만들어서 돈 벌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빨리 파셔가지고 수익을 내고 이것도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수익 난 기업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이게 더 올라갈지언정 아니 지난번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 잡아가지고 수익을 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네. 지수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종목들이 이렇게 과거에 기아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아가 이렇게 박살나 했을 때 시청자님은 매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유가 뭐가 네. 됐든 이 자리에 샀을 때 뭐 무서웠던지 안 무서웠던지 몰라서 샀던지 어쨌든 샀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지수가 저렇게 내려가고 박살나가지고 기아가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데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기는 어떻냐 하면 똑같은 상황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처럼 지수가 박살나고 주가가 다 박살나 있고 종목들이 완전히 이렇게 주가가 완전히 저 밑으로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시장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기아를 지금 시청자님께서 수익을 적어도 여기서 지금 오늘 판다 하더라도 거의 약 200% 수익이 나는 건데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기아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싸잖아요. 그 정도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저는 시간 낭비하냐라는 거죠. 또 이렇게 기아를 가지고 끝장을 낸다가 아니라 얘로 수익 내고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똑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왜 안 파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 이걸 매도가 안 된다는 것은 투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은 고찰을 좀 많이 안 해보신 거 아닐까. 이번 성공을 너무 이렇게 자만하시거나 만족하지 마시고 이렇게 투자를 여러 번 하시면 자산은 여러 번 불어나게 되어 있다는 점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보유가 아니고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6,900원에 50%. 16,900원에 50%면요. 지금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매수가 16,900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50%의 비중을 담으시게 되면요.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예,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에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가격으로 거의 고정이 되거든요. 우리 왜 그 벽에 못 박을 때 박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어디 박을지부터 이렇게 좀 신중하게 좀 체크를 하고 여기 박을까 하고 갖다 대보고 뒤에서 한번 보기도 하고 안 되면 어때요? 뭐 색칠이라도 좀 해서 이렇게 마크라도 한번 해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처음부터 그냥 냅다 푹 박아버리고 됐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가격으로 우리가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죠. 16,900원의 비중으로 50% 사시게 되면은 주가가 더 떨어졌을 때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아무리 하더라도 15,000원 이하로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무겁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 대한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하고 주식을 하시는데 내려갈 거에 대한 대비책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판 내려가는 것은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요. 생각 못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주식은요. 올라가는 날이 3분의 1이고 내려가는 날이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100일은 올라가고 200일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올라가는 확률보다 내려가는 확률이 더 큰데 왜 내려갈 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하십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지금 내려가는 거에 대한 대비가 좀 안 돼 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니 기업은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앞으로 디스플레이는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산업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 조금 먼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은 투자 시장의 심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고 안 사야지 하고 있으니까 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라는 건 언제든지 얼마든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지금부터 50% 비중을 잡아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는 이거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일단 저점을 한번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5,000원이 무너지면 별로 좋을 것 같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15,000원 무너지면 조금 아프시겠지만 손절,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길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줄이는 게 최선인데 아니 내려가면은 뭐 그 반등 안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반등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15,000원 무너지면 그때 네,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12,000원이나 13,000원에 가깝게 오히려 저는 비중을 50%를 저기서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늘려야 한다고? 네, 저기서 비중을 50% 늘린다 생각하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올라가는 건 일단은 뒷일이니까 내려갔을 때부터 생각을 하고 전략을 잘 짜봅시다. 아니, 근데요. 네. 여기 사기보다 팔기가 더 어렵대요. 뭐라고요? 사기보다 팔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사기보다 팔기가 어렵다고요? 예. 네, 반대로 돼야 돼요. 사는 걸 신중하게 사셔야 되고요. 팔 때 아무 생각 없이 매도해야 돼요. 사는 걸 지금 아무렇게나 사셔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가 경고하고 싶은 건요. 사는 걸 신중하게 하셔야지 살 때 좀 이렇게 신중하게 골라보고 사셔야 되는 거고, 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수익 나면 팔면 돼요. 예. 네, 그거 뭐 어디까지 올라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살 때부터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까, 어떻게 사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셨어야 돼요. 지금 반대로 됐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니었으면 잘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예. 네, 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카카오 게임즈요. 카카오 게임 주고요. 네, 83,000원이고 20%입니다. 83,000원에 20%요. 네네. 네. 일단 카카오 게임즈를 83,000원에 사셨으면요. 지금 당장 제가 뚜렷한 해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비싸요. 일단 비싸게 사고 나면요. 사실 네네. 뚜렷한 해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주식 상담을 할 때 제가 제일 고충을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비싸게 안 샀으면 좋겠다. 비싸게 사면은 저도 저로서도 별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뭐 정말로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를 내가 사줄 테니까 지금 당장 오늘 내가 상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때 탈출하세요.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말은 뭐 답이 없어요. 상담받는다고 해서 내가 엄청나게 이걸 잘못 저질러 놓은 행동을 뭐 지금 제가 엄청나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게 비싸요. 일단은 비싸고 문제는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게 오딘이라는 게임 하나 때문이었는데 그거 네네, 이후에 그때. 후속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도 오딘이라는 게임을 한때 했었는데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이 회사는 저는 정체성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인가, 아니면 게임을 런칭시켜주는 회사인가,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인가,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인가, 아니면 카카오라는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사인가, 카카오인가,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인가, 게임 회사인가, 카카오인가, 아니 뭐 하는 회사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관련주들이 전부 상승했을 때 카카오 관련주의 거품입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카카오 뱅크, 카카오 뭐 페이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되면 될수록 카카오라는 회사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저렇게 비싸게 사셨다라는 것은 별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등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게임 관련주는 저는 이제 하반기가 가면 반등 나갈 거라고 봐요. 이번 하락이 끝나고 나면 하락이 깊은 만큼 좀 상승이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는 좀 매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게 좀 안 좋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소비 패턴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할 때 게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게임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이렇게 쓰는 걸 많이 늘려버려요. 약간 도박성이 짙거든요. 그래서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뭐 물론 유흥, 뭐 취미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뭐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희망이 거기에 있다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게임 시장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매출이 이번 하반기라던가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가 반등 나갈 텐데 카카오 게임즈는 거기에 해당이 될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별로 매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는 저 좀 멀리 본다면 우하향, 그러니까 밑으로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45,000원대에서 자리를 잡는가 안 잡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45,000원에서 55,000원 사이에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시기는 저는 8월에서 9월 또는 10월까지 지켜봐야 그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5,000원대에서 조금 자리를 잡고 버텨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더 손을 안 대는 게 좋고 손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고요. 45,000원짜리 와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저기가 지지가 된다.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사기 위한 현금은 꽉 쥐고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45,000원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유틸렉스요. 뉴틸렉스고요. 18,850원. 18,850원에 10%요. 네. 상황을 지금 이렇게 겪고 계시는데 이제 요 기업을 투자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겪고 계시는 이 과정들 뭐 답이 없다는 거 스스로 느끼고 계시나요? 네. 네, 이건 지금 제가 뭐 진짜 돌려 말씀드리면 희망 고문하는 것밖에 안 돼가지고 정말로 이거는 답이 없어요. 유틸렉스라고 하는 회사가 재물 딱 들여다보면요 답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물을 한번 열어볼 텐데요. 지금 회사가 작년 2021년 영업을 했어요. 회사가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영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라는 게 잡히겠네요. 매출이 얼마 찍혔냐면 1억 띡 찍혀 있어요, 그죠? 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시청자님 집 앞에 아마 편의점이 있을 겁니다. 네. 네, 편의점 매출이 1억보다 높을 거예요, 아마. 이해가 되세요? 그럼 네. 편의점 상장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매출은 1억밖에 안 되는데 밑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숫자가 336억이 적혀 있는데요. 1억 매출 찍고 330억의 돈을 쓰고 있는 회사예요. 어때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왜 안 보고 투자하셨을까? 유틸렉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세포 뭐 치료제 킬러 T 뭐 세포 치료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계속 이렇게 좋을 거다 신약 만들면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끼리 막 소문 돌고 추천해주고 너도 사라 나도 사다 이러다 보면 그냥 물리는 거거든요. 답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당장에 저는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뉴스를 본 건 아니지만 아마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나 봐요. 예, 뭐 날라왔더라고요. 네, 유상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식으로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돈은 못 버는데 돈은 쓰고 있으니까 돈 더 필요하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아유, 투자자분들 우리 회사 돈 좀 더 써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 기업에 돈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투자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없거든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그래, 내가 돈 줘볼게. 돈 줘볼게. 돈 줄 테니까 너 대박만 나라 하는 건데 사실 그냥 복권 1등 당첨되길 기다리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손절할까요? 저는 이거는 뭐 시청자님의 선택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략을 짜는 게 유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거 답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일 신약 개방 성공했습니다 이러면은 막 50연상 날아갈지도 몰라요. 주가가 10배, 20배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님 저를 원망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신약 개발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건 분석할 수가 없어요. 분석이랑 예측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성공한다 안 한다 그냥 우리 동전 던져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과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말 한마디에 급등 나오면서 점상한가 날아갈 수도 있는 종목인 거고 아니면 이대로 상장 폐지까지 갈지도 모르는 종목인 건데 정말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반등 시 매도하라라는 조언 말고는 없어요. 더 사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조언과 반등 나오면 12,000원이 됐든 15,000원이 됐든 그냥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아 내가 간 도박은 진짜 안 하고 싶다 하면 반토막이지만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끝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결단이 서시는 날이 매도하는 날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 누구에도 조언도 필요 없습니다. 반등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올 것 같으면 오늘 가서 손절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팔았는데 반등 나갔을 때 배가 안 아파야 되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혹시 안 되시나요 혹시? 이거 지금 제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진짜 말 한마디에 급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성공한다 안 한다 말 한마디는 제가 분석할 수가 없다고요. 차트 봐서도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유상증자 끝나고 나면 좀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희망 가지고 시청자님께서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7월 2일까지 뭐 저기 하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날 맞아요. 시청자님께서는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잘 모르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뭐 분석을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질문하신 거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분석이 의미가 없는 기업이에요. 정말 예상치 못한 급등이 나오고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오는 기업이어가지고 지금 예상하는 게 시간 낭비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답은 시청자님 마음속에 있다라는 철학적인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조차도 이런 상담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 아니 전문가 상담이 왜 저래라는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저 입장에서도 제 이미지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을 사셔서 상담을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시청자님이 끝맺고자 할 때가 매도하는 타이밍이다. 오늘 내가 이거 그냥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싶으면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맞고 기다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다리는 게 맞는 정말 아무 정답이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전문가님 거라면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문가님 거라면 저는 이거 사지도 않았고 지금이라도 손절할 겁니다. 꼴배기 싫어요. 이것도. 저는 이거 바로 알겠습니다. 손절합니다. 바로 합니다. 저는 가차 없어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아침에 바로 손절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롱 플라스틱이요. 코롱 플라스틱. 플라스틱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14,750원? 네, 네, 저거는 60%요. 60%요. 예. 일단 나쁜 기업은 아닌데요. 그거 나쁜 기업 예. 아니었으니까 아마 사셨을 거예요. 그럼요. 정말 웃긴 건데 나쁜 기업 아니라 사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럼요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나쁜 기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비싸게 사셨을 거예요라는 말이에요. 네, 싸게 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돈 벌 수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부동산도 예. 그래요. 강남 땅 사기는 비싸서 우리가 좀 사기 싫죠. 좋잖아요. 근데도 비싸서 좀 살 돈도 없고 무서워요. 사기도 맞아요. 좀 애매해요. 근데 정말 금싸라기 땅처럼 보이는 그런 막 정말 허허벌판이지만 야 여기는 위치적으로 보나 뭐 주변에 뭐 도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접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프라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 땅은 정말로 사놓으면 노른자 땅이다. 정말로 올라가겠다 싶은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그죠? 예, 예. 좋은 땅이니까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그래요. 좋은 기업이니까 샀다라는 게 사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쨌든 잘 팔아서 수익을 거기서 차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돈 될 자리에 사야 되는 건데 코오롱 플라스틱을 지금 14,800원에 이렇게 제가 까만 선을 그어놨고 차트를 지금까지 가격의 흐름이에요. 가격의 흐름을 보니까 어때요? 까만 선이 좀 위에 있는 것 같습니까? 밑에 있는 것 같습니까? 위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비싸게 사셨다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비중까지 많으셔가지고 사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은 매수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예, 예.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거 60%까지 사셨으면 기껏 정말 잘 낮춰봤자 10,000원 언저리밖에 못 낮춰요. 저 10,000원까지 낮춘다라는 의미도요. 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10,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저는 뚜렷한 해답은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나쁜 기업 아니기 때문에 9,0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나 안 잡나를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기 자리를 9,000원 이요? 잡으면은 저기 자리를 잡으면은 반등 한번 나와줄 때 13,000원, 2,000원까지 반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 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3,000원, 비중이 문제예요. 2,000원이에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가격만 기억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를 하세요. 내려갔다가 버티면 올라올 때 팔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고 가격은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비싸게 사지 마세요. 예.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안 좋은데 매수하셔가지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매수하신 종목을 보면은 뭐 비싼 종목 사시기도 하고 정말 답도 없는 종목 사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좋자고 하는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산이 저한테 상관없는 자산이긴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 자산은 여러분들께 소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사지 마세요. 지금 사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올라도 사지 마시고 내려도 사지 마시고 현금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사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뚝심을 딱 지켜내시면서 지금이 마지막으로 참아야 될 때니까 끝까지 참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